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다소 이른 시간에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있네요. 오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어요. 전반적인 미국 증시 자체가 오늘은 반도체도 하락하였고 2차전지, 바이오, 원전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혹여라도 이 내용 보시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하고 계실까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주식대장이 완벽하게 대응 전략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주말도 없이 영상 촬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힘이 되고요. 저 역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내드리는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가지고 힘이 났는데, 저 역시도 그 힘 받은 부분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많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실 수 있을 만한 대응 전략 가지고 오고, 어디서도 받아보시지 못할 만한 긍정적인 대응 전략과 긍정적인 정보들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힘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왜 하락을 했는지부터 제가 살펴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살짝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인 건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시점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산탈리가 끝났다라고 해요. 나스닥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49%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제가 미국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하락했고 테슬라, 그 다음에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전반적인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별다른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반도체와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원전,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었던 이유를 쪼렇게 살펴보니까 요게 지금 아마 걸리더라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하방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기간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뭐 이평선, 뭐 5일선, 11선, 21선 이탈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눌림목 구간의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인데요.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분포가 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큰 그림에서는 20선 라인권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다만 그 주봉선이라든지 월봉상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승 이후에 그저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라인권에서 지지만 강력하게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엔 주가 자체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자,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가져가 주고 있다 보니까 실상 수출 중심의 기업이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만 하게 된다면 자금 이탈이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힘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주게 되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2025년도에는 반드시 반전되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미국의 반도체 지수 자체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20선 라인권을 지탱을 받으면서 끝났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가 20선 라인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망치 캔들로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AI 반도체 만약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 자체도 마이너스 4% 정도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전반적인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자체가 하락은 하되 장 막판에 말아 올려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게 된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엔비디아 및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 이후 막판에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수도 추세 벗어나지 않고 우선은 아래꼴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마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엔비디아와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 주가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 20선 라인권 깨지 않고 그대로 주가 자체가 윗단에서 놀고 있죠.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소 쉬어가지는 흐름이었고 위에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인데 키움증권 HTS 참 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MTS를 가지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차트를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4%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20선을 이탈해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버팁니다. 자, 그런데 일봉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게 차익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가늠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인데 자, 상승 이후에 눌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20선 라인권에서 일단은 지탱받으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마저도 2024년도 12월 마지막 거래일 하루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쿵 눌러줬다가 그대로 끌어올려 주기만 한다면 2025년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블랙엘 수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수요와 함께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블랙엘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엔비디아보다 아래 제가 설명드린 이 마이크론과 AMD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 차트인데 우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았고요. 장 막판 낙폭을 다소 줄여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단기 추세는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추세에 버텨주고 있긴 한데 미증시도 마찬가지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랫단에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시는 종목이 마이크론 종목이고요. 이 마이크론이 지금 4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 모건놈들이 또 문제예요. 이 모건놈들이 이 마이크론에 대한 4분기 예상 실적치를 그대로 낮춰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있죠. 그게 PC 반도체구도 있을 거고 서버용 반도체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수요가 부진이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폭락을 했고 요렇게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6% 정도가량 급락하는 상태입니다. 즉 역배관 속에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랫단에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놓고 보게 된다면 역배열 구간 속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횡보 장세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다가 이평선들을 맞아지게 되면서 일단 20선 라인권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었다면 그때
이때 아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게 될 거예요. 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시장 전망치만큼 수준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그대로 윗방향으로 치고 올려주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안도감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모건놈들이 밝힌 예상 4분기 실적치보다 오히려 더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냥 그대로 하방으로 더 치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주가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AI 반도체 주가 자체가 지금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눈치 보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지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측으로 지금 HBM3 8단, 12단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1밴더 공급사로 인해서 매출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돈벌이를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하락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분기 실적까지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랫단에 보시는 종목이 AMD라는 종목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밀접하게 계약관계를 이뤄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얘마저도 지금 주가 자체가 역배열관 속에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종목 모두 마이크론과 AMD 오늘 재차 약세 흐름 이어지게 되면서 역배열 구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상 엔비디아의 흐름보다는 얘네들의 주가 움직임이 크게 올라줘야 할 텐데요. 같이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가올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추가 하락이 나와줄 수 있을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엔비디아 및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들이 약세로 마감한 만큼 주말 동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월요일 시초가 및 증시 흐름에 영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주식시장이 안내드리는 대응 전략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반도체 종목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2차전지 관련된 뭐 앨범알이라든지 뭐 루시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앨범알 종목인데 얘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라인권 이탈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솔루션 이러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계시면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2차전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인데 미국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얘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섹터의 분야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봉이고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내려가게 된다면요, 요 라인권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슬슬 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 에너솔루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자리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우리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군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도 일단 힘이 없는 모습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이 보여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가져가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이오는 첫 번째, 전반적으로 배경적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금리 인하적인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성장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알테오젠, HLB 등 바이오 대형주들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셔서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보시는 게 뉴스켈 파워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 SMR 대장주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면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시적인 경제도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요, 이게 이것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입니다. 왜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게 되는 거냐면요, 미국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석유, 석탄, 셰일가스, 전반적인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셰일가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셰일가스를 증산을 해주게 되면서 보통 증산이 이뤄지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셰일가스에 대한 가격 하락이 용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LNG 수출 관련해 가지고 수출 관련해 가지고 소송 중단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명령을 하게 되면서 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어요. 가스 가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가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주식시장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가주고 있죠. 비트코인 급등 가져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촉발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금리 인하를 내년에 4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을 2번 정도 가량으로 줄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먼저 한번 나왔고, 거기에다가 점도표가 나와주는 부분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거보다 더 매파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들이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인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가올 FOMC 회의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 보시면은 일단은 다행히 유가적인 부분은 안정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거는 지금 요게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추이인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상승 추세로 가져가지고 있죠.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상승 추세를 쭉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75원 정도 수준까지 또 올라가다가 다행히 윗골이 잡히고 지금 아랫단에서 살짝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어떠한 결판이 나와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도 강력하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거고, 지금처럼 환율 자체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고환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안정 흐름을 가져가 주었을 때나 수출적인 부분에서 조금 괜찮은 거지, 지금처럼 연일 급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외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가 하방 랠리로 가져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자리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환율로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4분기까지는 쉽지 않은 실적 자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2025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우리 삼성전자 실적 자체는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돈벌이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죠. 파운드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도 쉽지 않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에다가 이미 다 밀렸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HBM3, 8단, 12단 전체가 다 SK 하이닉스에다가 뺏겼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될 수 있는 카드는 반드시 HBM4 관련해 가지고 6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반전되는 역전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4 6세대 메모리 자체를 3분기부터 2025년도 3분기 때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기에 삼성전자는 무조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HBM4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장 라인까지도 다 교체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3분기에 만약에 양산이 이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직전에 계약들이 많이 이뤄지게 될 거예요. 계약들이 많이 이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식은 여러분들 뭡니까? 항상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간적인 주가 자체는 이제 12월 달이 이제 끝나가니까 1분기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잘 버텨주게 되면서 지지를 해주게 되고 바닥권만 잘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1분기 어느 정도 라인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 주가는 완전히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주가 자체는 크게 빠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삼성전자 주가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났네요. 자, 보시게 되면 요 라인권에서 주가 자체가 빠지니까 횡보 장세를 가져가지고 있는 거 왜입니까? 자사주 10조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었죠. 자, 왜냐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 더 빠져버리게 된다면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이 카드를 더 꺼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홍라의 여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부진, 이서진 대표님들도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건희 전 회장님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주식담보대출만 받은 게 2조 6천억 정도가량 되는데, 그 지금 5만원 라인권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요. 마진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차후에 삼성전자 경영권에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가를 방어하려고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 안 좋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정책에 의해서 주가 방어가 이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53,700원 라인권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49,900원이었죠. 만약에 요 라인 아래로 치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절대 가격이란 게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삼성전자 경영진 분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 가격이 절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무조건 안 깰 거예요. 무조건 안 깰 겁니다. 만약에 이 라인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요, 이 주식대장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혼할 각오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정말로 저 역시도 제가 제 돈 다 빼가지고 10억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이러한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자체 많이 안 빠지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반전되는 카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4분기 반도체는 4분기는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내년에 HBM4를 채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4분기 전망은 하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 자체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 랠리 급락을 해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우리의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 그리고 2025년도 1분기 실적 자체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2분기까지에 대한 부분도 쉽진 않지만 3분기 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반전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HBM4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돈줄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테슬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한 곳에다가 HBM4를 주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원래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최근에 XAI라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지금 이거 만든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얘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조까지 컸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등 미국의 정말로 내노라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동 펀드들까지 다 미국의 테슬라 XAI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HBM4를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2025년도부터 이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1600조 규모까지 커진다라고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다 합산을 해가지고 시장 규모를 따지게 된다면 거진 한 400조 규모 될까요? 400조에서 500조 규모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를 먹기 위해선 지금은 전기차,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전기차 타고 있나요? 안 타고 있잖아요. 자, 스페이스X 우주산업 화성 가는 거 지금 사람들이 화성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단은 HBM4에 손을 대고 있고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반전될 수 있는 카드는 테슬라가 삼성전자 측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HBM4를 주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다만 여러분들 그냥은 안 내줘요. 그냥은 안 내줍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100조 규모의 요 빅딜 카드가 한번 나와주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조를 쓰게 될 거예요. 대형 빅딜이. 그게 미국 측과 면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선호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다가도 최근에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거의 얼마였죠? 6조 정도가량 지원금을 받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죠. 근데 아직까지 주가체가 뭔가 움직임이 없죠.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거 협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랑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랑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랑 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200조 정도 규모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거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 2025년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가게 될 텐데, 일단은 200조 중에서는 첫 번째로 100조 규모의 빅딜 카드를 이 미국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지는 별이 될 겁니다. 무조건 테슬라 측에서 반도체를 다 먹기 위한 흐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저는 밀접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랑 삼성전자한테 똑같은 설계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뭐 품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기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BM3 8단 12단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부분 후공정이라든지 패키징을 만드는 이 기술력 자체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SK 하이닉스에다가 주문을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2등이 마이크론.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기술력이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테슬라가 제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본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돈이 누가 많습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일종의 빅딜이 이뤄지게 될 거고, 그 200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 100조 규모를 지금 트럼프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함께 밀접한 계약 관계가 이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HBM4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3분기 때부터 양산에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요 계약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많이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상승 랠리를 가져가 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 항상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3분기니까 9월이죠. 9월이죠. 그런데 9월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량 선반영되면서 움직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삼성전자 주가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자체가 잘 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2025년도 1분기에 바닥을 잡고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2분기에 바닥을 잡고 끌어올릴지 급등 랠리를 가져갈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1분기냐 2분기냐 어떤 식으로 주가 자체가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주말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여기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이거 텔레그램 방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주말에 1분기에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급등 랠리를 가져갈지 2분기에 주가 자체가 바닥을 잡고 끌어올릴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될지 아시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해서 여기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말에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073-7491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로 삼성 화이팅! 말 그대로 삼성 주가 자체가 많이 상승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삼성 화이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제가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주말에 바쁘시거나 뭐 놀러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요 녹화 영상 있죠. 녹화 영상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링크를 만들 겁니다.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 종목을 하나 또 찾았어요. 제가 지금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가지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지금 추천드려가지고 77% 수익 진행 중인 상황이죠. 자,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걸 놓고 봤었을 때는 대형주 장세는 아니에요.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국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별주가 중심적으로 많이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요 종목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요거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거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인데요. 주가 자체가 최근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지라인권을 펼치고 갑자기 주가 자체를 다시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정배열권으로 주가 자체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물량을 쓸어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정치 테마주잖아.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기관들이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얼마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까, 여러분들? 426억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싹 쓸었죠. 이 종목.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은 이 매물대 소화하는 작업이 끝났고 흰목이 진행 중인데 이게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1월 달에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 4대강 관련주 기억하십니까? 이화 공용해가지고 50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무슨 자전거길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삼천리 자전거가 한 20배, 30배 올랐고 그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도 일전에 정책주로 해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가 20배 이상 올랐죠. 그때 1,000원짜리 종목이 22,000원까지 22배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이 종목을 통해서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십 배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십 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말로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이것도 텔레그램 방 안에서 같이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발송해 주세요.
그래서 이 주식대장 핸드폰 번호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무료로 요거 라이브 방송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만약에 시청 못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 링크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5년도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주가 자체가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패턴이 나올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세력 급등주, 이거 정치 테마주 종목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떠한 종목인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단은 이번 주 내일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